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독토크의 사회를 맡게 된 출판사 부제의 대표이자 본업은 배우를 하고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독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주신 저희 김금희 작가님,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또 저희 오디오북을 멋지게 완성시켜준 두 배우 김도훈, 박지율 배우가 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앉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우선 작가님부터 저희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및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년을 완주를 쓴 소설가 김금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 떨고 있어가지고 박수 한 번만. 안녕하세요. 천년을 완주에서 양리 역할을 맡은 박지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여름 완주에서 어저기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북토크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이번 북토크 제목을 저희가 완주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저희 천여름 완주에서의 완주는 이제 소설 속 공간인 완주마을 임과 동시에 또 어떤 저희가 끝까지 달렸다라는 뜻의 완주로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저희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완주마을에 깊숙이 들어가보고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완주는 또 어떤 모양일까 가늠을 해보는 자리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님 네. 한 400명의 작품들이 오신 거거든요. 네. 이 정도 규모의 북토크는 저 진짜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제 입으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그 천여름 완주의 흥행 체감하십니까? 흥행 돌풍 체감하죠. 체감하십니까? 네, 어떤 식으로 체감이 되시나요? 일단 제 친구가 자꾸 걱정을 해요. 제가 자기 곁을 떠날까봐. 사람이 변할까봐? 너무 성공해서 어. 자기 안 받아줄까봐 어. 걱정을 하고, 저희 엄마가 자꾸 이 박 사장님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뜨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큰일 났다. 저도 알지 못하는 스케줄을 자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어디 나왔더라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책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바가 되게 크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저는 항상 작가님께 말씀드리죠. 열심히 팔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홍보와 저희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다해서 저희가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 도훈 씨.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녹음부터 시작해서 도훈 씨는 저희 뭐 전시장에도 와주시고, 도서전 제가 물어보니까 뭐 전혀 재는 거 없이 그냥 한달음에 달려가 주시고 항상 이렇게 좀 마음 써주시고 그러는 것이 진짜 고마워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저야말로 저희 박정민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살면서 어떻게 뭐 오디오북을 이렇게 녹음해 볼 기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도서 관련해서 전시회나 아니면 이렇게 북토크를 해볼 기회도 없으니까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 네. 근데 사실 그거 아시나요? 제가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뭐 친한 사이고 또 제가 뭐 제작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농담 삼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원래 작가님께서 이 원고를 쓰실 때 어저기를 저라고 생각하고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본문에 잘생긴 리트리버 같은 남자라고 이제 적혀 있어서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상상하면서 나를 비웃겠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거절하고 이제 내 주변에 잘생긴 리트리버처럼 생긴 사람 중에 이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김도훈 씨가 떠올라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 도훈 씨가 도훈 씨가 이제 흔쾌히
달려와 주신 건데 어떠십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그 싱크로율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드렸지만 본인은 자신의 이미지와 어저기가 어느 정도의 싱크로율을 맞추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 역할을 뺏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잘생긴이라는 표현 때문에 답변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는데 사실 저도 이 원고를 처음 봤을 때 그 지문에 잘생긴 리트리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지 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 연기를 잘생기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어적이랑의 싱크로율은 뭐 외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격적인 거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잘 어울려 지내는 거는 또 비슷한 것 같고, 반면에 어저기는 좀 덤덤하고 인내심이 있는 인물 같은데 저는 약간 좀 호들갑스러운 게 좀 있어서 그런 건 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지 않나? 네. 꽤 자세하게 얘기를 하네요. 이 정도까지 대답을 해줄지 몰랐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 김도훈이라는 배우로 인해서 어저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역할과 싱크로율이 완벽한 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기가 배우가 이제 자신의 역량을 다하면 이제 그 역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어저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지율 배우님께 긴장이 많이 되나요? 질문하지 말까요? 그냥 앉아만 있을래요? 사진만 찍힐래요? 농담이고. 아무튼 지율 배우는 제가 반장선거라는 영화를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연출을 했고 공개 마차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배우입니다. 박지율이라는 배우가. 이 배우의 오디션 영상을 보고 제가 이 배우는 내가 꼭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모셨는데, 그때가 이제 지율 배우가 4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다 보니까 당시 주인공 이제 했던 배우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체구도 작고 그래서 좀 중한 역할을 제가 드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새 지율 배우가 작년에 그 양미를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을 좀 해줬고 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건 너무나도 티 없이 맑은 시절에 만나서 저한테는 아직도 그 지율이라는 친구는 너무 착하고 맑은 아이였는데 과연 이 친구가 양미를 할 수 있을까? 그 상처투성이인 양미의 역할을. 그래서 지율 배우가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 연습하는 과정을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듣고 이건 그냥 기우에 불과했구나 하고 그만 보내도 되겠다 하고 이제 녹음을 했죠.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는 걸 제가 다시금 느꼈는데, 그 저한테 그 연습하는 거 보내고 원고 받고 막 이렇게 그 양미란 역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제가 사실 못 여쭤봤던 것 같아서 그때 그 과정들을 조금 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양미가 되게 개성이 뚜렷한 친구라서 약간 양미에게 캐릭터성을 부여하거나 너 지금 적은 거 기억하고 있지? 적어놓은 거 기억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편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예. 잠시만요. 양미에게 캐릭터성을 부여하거나 어떻게 연기할지를 제가 좀 상상하는 게 좀 나름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양미가 속은 되게 상처투성이고 여리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까칠하고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좀 학교 친구들 중에 조금 말도 좀 세게 하고 좀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관찰해서 그런 모습들을 양미에게 입혀갖고 연기를 해봤었어요. 관찰을 좀 하고. 너무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구나. 대견한데요? 근데 배우에게는 관찰
관찰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는 뭐 배우가 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만 사람을 관찰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준비된 배우입니다. 그러게요.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지우 배우가 얘기한 거랑 조금 관통이 되는 질문이어서 조금 놀랐는데 저희 작품에도 많은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하죠. 열매를 포함해서 뭐 어저기, 양미, 마을 사람들,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인물들은 모두 자신 안에 어딘가에서 꺼내 와서 쓰는 적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자기 어쨌든 본인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과연 작가님이 지우리처럼 평소 관찰을 해놓고 적어놓은 것들인지 혹은 그냥 삶의 경험들, 뭐 나의 시간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때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들인 것인지 저는 좀 그 인물들을 설정하실 때 그 과정들이 좀 궁금했어요. 뭐 이렇게 적어놓거나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관찰 얘기했지만 지우 배우가 말했듯이 소설가나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타인에게 관심이 더 많아야 하고 그거를 늘상 몸에 이제 익혀져 있어야 되는데 관찰이라는 게 그래서 타인한테 관심이 많아요. 타인한테 더 관심이 많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사실 더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레이어가 쌓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나한테는 없는 어떤 되게 재미난 광경을 봤는데 제가 성당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마리아님 상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풀을 막 밟고 계신 거예요. 어떤 그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왜 저렇게 풀을 다 짓이기고 계시지?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오셨어요. 근데 친구분한테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이 풀을 뽑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지 말라고 내가 열흘에 한 번은 와서 이 풀을 밟는다 이렇게. 그럼 풀은 죽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저 모르는 어떤 사람의 면을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담아놨다가 나중에 그런 캐릭터를 쓸 때 마리아님을 위해서 풀을 짓밟는 이런 캐릭터를 언젠가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많이 붙어요. 정말. 심지어 외국에 가도 저한테 길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고요. 대표적으로 붙은 이상한 분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책을 쓰자고 한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저도 주변에 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버릇을 한번 좀 들여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작가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현해낸 작가님 소설 속에 저는 그 인물들이 저는 또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좋거든요. 이렇게 작가님께서 관찰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테니까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 인물들은 대부분 작가님의 인물들은 슬픔을 좀 안고 있지만 거기에 막 함몰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작가님께서 자체적으로 그 인물들을 좀 안아주는 느낌도 저는 작가님 작품들을 보면 받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들은 결국 내 안에서 출연을 한 인물들인데 그럼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결국에는 글을 쓰면서 내 안에서 발견된 그 인물들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인도를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런 인물들을 아끼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나를 보듬는 것 같은 어떤 의식 같은 걸 느끼는 적도 있나요? 대체로 이제 저는 소설을 쓸 때 늘 화가 나 있거든요. 이게 카페로 이제 출근을 늘 아침에 하는데 일단 도착하면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에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항상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설을 쓸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말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부조리한 어떤 현실을 느꼈을 때 작가는 이제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쭉 쓰다 보면 제 힘이 아니라 이 소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뭔가 맥락화, 현실의 불의가 있다면 그 불의를 맥락화하고 어떤 희망이 있다면 희망을 맥락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 능력이 아니라 그냥 글과 이야기의 힘으로 결말에 가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듬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개인 제가 했다면 아마 늘 뭔가 캐릭터가 다 죽거나 갈리거나 뭐 그런 제 성격대로라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보고 싶은데요. 그럼 언제 한번 써주실? 한번 갈아드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두 배우에게도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 뭐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죠.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천녀를 마주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인물을 이제 처음 맡게 됐을 때, 이 인물, 나에게 어떤 이런 감정들을 주는 것 같다라는 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인물에 대한 소감 같은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훈 씨부터. 처음 딱 원고를 받았을 때 제가 한창 그 프로그램을 하나 촬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마을 똥강아지라는 예능 프로그램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 그게 뭐 이제 시골 마을에 가서 마을에 관해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1박 2일 동안 지내는 거였는데, 근데 딱 그 한창 그 촬영을 할 때 이 원고를 읽으니까 뭔가 극 중에 등장하는 이 완주라는 동네의 시골의 정서나 뭔가 그런 자연 풍경들이 좀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작품으로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처음에 원고를 읽었을 때는 제일 궁금했던 건 어저기가 뭐야? 얘 뭐하는 애야? 얘 진짜 뭐 외계인인 거야 뭐야가 제일 궁금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저를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열매가 뭔가 상처를 받고 이 완주라는 동네에서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 또한 뭔가 어떠한 사건이나 감정에 몰두돼서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간 건 없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물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나오는 인물이어도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작가님께서 이 인물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잘 써주셨구나 하면서 또 감탄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어쨌든 어적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 인물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로 뭔가 모든 것을 초월한 듯이 연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냥 표현을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박정민 대표님한테도 따로 막 연락드리면서 막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어적이라는 역할은 저도 살면서 처음 마주한 역할이라서 되게 어려우면서도 신기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주셔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말했지만 어저기 목소리 들을 때 그 구덩이 안에서 얘기할 때 사실 그거 쓰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파일을 주셔가지고 들었을 때 그 부분만 나오면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숲의 여기저기에 숨을 보내라는 그 씬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가지고 놀랐어요, 진짜. 네,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지율 배우는 어땠을까요?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 좀 제가 연기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좀 원고를 읽어봐야겠다 하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책에 완전 푹 빠져서 영미한테도 그냥 쉽게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천부적인 몰입 능력이 있는 배우인 거죠. 네, 나이도 어쨌든 지금 더 뭔가를 받아들이기 쉬운 나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 하나 질문 있어요. 네. 그 대사가 하나가 바뀌었잖아요. 잘난 척하지 말고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떤 마음에서 넣는지 궁금해요. 열매한테 후반부에 열매한테 할 때 제가 쓰지 않은 한 문장
장을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음. 책에도 넣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탁 나온 건지.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아 진짜? 왜요? 여태껏 말을 안 했잖아요.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제가 하라고 그랬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딱 하니까 뭔가 좀 더 서글프고 뭔가 더 양미스러운 연습이 있어가지고 잘난 척하지만 하는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네. 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저희 배우들, 그러니까 특히 양미나 그 저희 파트마 율리아 이런 친구들이 대단한 게 네. 물론 뭐 이제 성인 배우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유려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추가 대사들 뭐 애드립으로 잘 들리지 않아도 저 멀리에서 들리는 것 같은 추가 대사들을 녹음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만 이렇게 주문을 하면 뚝딱 나와요. 네, 뚝딱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때 그래서 정해진 분량이 아닌 그 더 많은 양들을 막 녹음하고 그랬었죠. 한 번에 너무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소감들을 얘기해줬는데 사실 근데 배우들은 이제 시나리오 보고 나서 계획들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이 뭐 이제 영화로 치면 카메라 앞에서 대사하고 움직일 때는 또 그 계획들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대사를 하거나 몸으로 움직일 때 들어오는 감정들은 조금 내가 계획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배우에게 녹음할 때 굉장히 놀라웠던 지점이 뭐였냐면 그 마이크 앞에서 사실 마이크 앞에서 이걸 읽는 거잖아요. 그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대사를 외워서 정말 말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조금 더 낭독에 가까운 연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텍스트를 굉장히 거리낌 없이 몸으로 취한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었어요. 스튜디오 밖에서. 듣다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 배우가 준비해온 게 아닌데 연기를 하다가 자동적으로 뭔가 감정을 이렇게 체득해서 그 순간 바로 내뱉는 것 같은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생각해 온 것과 그때 녹음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지점들은 조금 다르네. 이런 지점들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나한테 다가오네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번엔 지우리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솔직히 좀 자연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은 좀 몇 가지는 준비를 해가고 좀 몇 가지는 그냥 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녹아드는 게 있는데 어쨌든 준비한 거는 해야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녹음실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연기이기도 했고 제 앞으로 이렇게 되게 TV에서만 보던 막 배우님들이 계시고 부스 밖에는 막 연락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되게 엄청 긴장이 됐어가지고 속으로 이거 나 큰일 났다 이거 나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랬었는데 막상 또 연기를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보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좀 목소리에 그런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녹음을 할 때도 이제 파드마랑 율리아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또 원래 알던 친구들이기도 했고 또 그런 녹음을 하는 게 또 두 번째이기도 하니까 더 편한 환경에서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었어서 첫날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좀 달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유일하게 이 두 배우가 혼자 녹음한 적이 그러니까 도훈 씨는 혼자 녹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율도 혼자 녹음한 적이 없죠. 혼자 녹음을 하지 않은 두 배우네요. 그 열매 민씨 배우랑 같이 하거나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면서 사실 그래서 이 두 배우랑 녹음할 때는 그냥 손 놓고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주문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정도로 편했었어요. 도훈 씨는 뭐 또 좀 달랐던 거? 저는 아마 혼자 녹음했으면 진짜 엉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이 어떻게 대사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막 뭔가를 다 정해서 왔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하는지 여쭤봤더니 이제 열매 역할 해주신 민지 배우님 계실 거고 같이 이제 녹음을 할 거다라고 해주셔서, 실은 제가 이제 앞서 질문에서 이제 어저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못 정했다고 했잖아요. 못 정한 채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물을 어떻게 특정지어서 가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레퍼런스 찾아보려고 막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도 보는데 도저히 그 왜 자연인을 나는 자연인이다를 찾아봐. 말벌 아저씨 같은 거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그 감성이 뭘까 막 찾아보고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저기한테 중요한 거는 이 인물이 어떤 과정을 살아왔든 간에 지금 여기 사람들하고 어우러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어차피 가면 배우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호흡에 맡겨보자 해서 온전히 이제 상대 배우들이 주는 호흡에만 이렇게 맞춰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어저기가 숲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나 하는 거 이외에는 저도 다 예상하거나 계산해서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녹음하는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박정민 대표님께서 연출도 맡아주셨는데 중간에 디렉팅도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열매가 어저기를 보고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도망쳐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도망칠 때 이런 소리를 내달라고 그랬군요. 수 있잖아요. 디테일하셨군요. 아 그럼요. 아, 네. 진짜 자기네 똥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즉흥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되게 그때 막 되게 즐겁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 막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뭔가 배우들이 뭐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뭐 오디오북도 오디오북인데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사실 배우가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건 작가의 글의 힘이 가장 큽니다. 그 작가님의 글이 이제 배우들에게 납득을 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능력치들이 막 이제 배로 발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기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펼쳐놓으신 게 완주의 세계관,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그 모든 인물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완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저기, 그래서 저는 작가님께서 이 두 배우가 연기한 어저기와 양미의 완주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을 들어보셨을 텐데 김도훈 배우와 박지율 배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 인물들의 어떤 완주 혹은 그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과 김도훈과 박지율이라는 배우가 이제 이렇게 묻었을 때 색칠이 됨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성과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예상과는 다른 지점을 좀 느끼셨을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들었을 땐 일단 오디오북 자체가 이제 너무 고퀄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너무 일단 놀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보면서 듣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양미와 그리고 어저기의 모습 속에 있는 어떤 건강한 맑음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뵈니까 실제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어저기 캐릭터와 양미를 통해서 완주라는 키워드를 엮어서 생각하고 싶었던 부분은, 양미가 이제 마지막에 운동장에서 그 응시를 하잖아요. 쏘아보듯이 이 불행에 지지 않겠다는 어떤 날카롭고 강하고 천진하고 희망에 여전히 차있는 그런 눈빛을 가진 양미의 모습을 완주의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오디오북은 물론이고 실제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에서도 오늘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어저기라는 인물은 더 맑아야 하는 것이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보라고 지금 이 여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저기라는 인물이 열매를 이렇게 조명해주고 자기의 모습을 성찬하게 만들어주는 마치 우물 같은 그런 시냇물 같은 존재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당연히 연기 모든 게 다 정말 어저기 같다라고 느꼈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도훈 배우님을 뵈기 전에 이제 영화를 보려고 도훈 배우님 팬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핸섬가이즈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좀 중간에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생각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굉장히 그 맑음, 어저기의 맑음을 볼 수 있어서 또 박 대표가 정말 눈썰미가 있었다. 근데 리트리버보다는 말티즈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또 이렇게 벗겨놓으면 몸이 좋아요. 사실 덩치가 큽니다, 이 친구가. 리트리버 하면. 네. 그래서 아무튼 추천을 잘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저는 그래서 뭐 방금 이제 도훈 씨에 대한 농담들이 지나갔는데 저는 사실 김도훈 배우를 처음 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의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 나름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뭔가 선을 알고 있는 배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 작품에서 자기 역할이 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선을 지키는 배우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배우는. 그것들을 항상 지켜나가면서 자기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이 개인이 늘 자기에 대한 객관화를 하고 늘상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수행하고 실행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지점들이 어저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김도훈 배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저는 사실 산불 장면이 너무 슬퍼요. 네, 그 산불이 이제 공소까지 쫙 번졌을 때, 그 어저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이 친구가 어떤 표정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면, 이제 이것이 만약 어저기가 김도훈이라면, 저는 굉장히 애틋한 미소를 짓고 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김도훈이라는 얼굴을 갖고 있다는 어저기가. 그래서 그게 자신이 사라진 곳에서 열매를 위한 가장 최선의 표정 같은 것들을 짓고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열매에게도 그 표정이 아마 예상이 되고 남아서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어떤 동력을 또 얻고 설득력을 얻고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적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또 어떤가요? 이런 어떤 저의 해석 괜찮은가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답이고요. 저는 지금 박정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고 진짜 안 그래도 그 산불 장면을 볼 때 사실 어저기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어저기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도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버전은 그냥 되게 덤덤하게 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기 대사 중에서 뭔가 삶이라는 단어 말고 유효로 그걸 표현을 하면서 이제 뭔가 어저기는 삶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저기 대사처럼 뭔가 산불이 났을 때 어저기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거기 산불 속에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 유효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저 산 밑에서 열매가 자기를 막 찾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되게 그냥 가볍게 평소처럼 그냥 반가운 마음에 눈인사 한번 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그런 모습으로 어저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슬퍼졌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 산불 장면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좀 그래요. 네, 저는 그걸 쓰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기분이 확 가라앉지 않았는데 김도훈 배우가 약간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약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실감이 나면서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거 다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하나 이제 고민 중이에요. 지율 배우에게. 사실 박지율 배우가 정말 보석 같은 배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이 친구의 앞날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연기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연기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막 윌라의 관계자분들도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 친구의 연기에 놀라서 다른 오디오북도 가서 녹음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명연기를 펼칩니다. 박지율 배우 인스타그램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명연기를 펼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배우의 장점은 떨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왜 떨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기할 때 정말 안 떨어요. 그리고 4학년 때도 뭐 이렇게 사실 없는 씬을 만들어서 갑자기 해달라고 했는데 그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저는 이거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양미랑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박지율 배우는 어때요? 그 자신의 평소 성향이 좀 어떤 것 같고 자기가 연기해야 했던 그 양미랑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일단 원래는 그렇게 좀 많이 떨지 않는 특히 연기를 할 때는 더 안 떠는 것 같은 게 이제 일단 어떤 도전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뭔가를 할 때 일단 저를 믿는 거는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제가 어떤 선택한 일에 좀 결과물에 초점을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한 일이 실패한다면 욕을 좀 듣더라도 그냥 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이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은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또 성공을 한다면 좀 칭찬 듣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선택을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저를 안 떨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양미랑 이제 좀 닮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갑자기 안 떠네. 내가 왜 떨어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 떠네. 직접성 적응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북토크를 위해서 책을 또 한 번 또 읽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었지만 또 한 번 또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번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지 않았던 구절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되는 것이라는 구절이 처음에도 나오고 후반부에도 나오죠. 전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강렬했었고 우리 삶은 그래. 사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들이 투성이로 있다 라는 생각도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저희를 상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요즘 제가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읽은 분들에게 이 소설을 김금희 작가님이 썼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김금희 작가님의 필치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실된 것 혹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천년의 완주를 통해서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아까 첫머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이 소설이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다가
무제라는 새로운 출판사의 사장은 영화 배우이고 오디오북을 만든다고 하는데 유명 배우들이 출연할 거고 그래서 대사가 많아야 하며 그들의 연기를 살리는 동시에 런칭을 하는데 비시각 장애인분들은 한 달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소에 쓰고 싶었던 어저기 같은 외계인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좀 의심해보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의심도 해보고 이게 진짜일까? 이게 다일까? 나는 충분히 감각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과연 세계와 소통을 잘 하고 있을까? 소통하는 단위인 소리나 아니면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문자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감각과 세계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제안이 작가의 어떤 내면의 몰두 내지는 아집 같은 거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발휘해서 제가 쓴 소설 중에 가장 기운차고 명랑한 소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이런 거 쓸 수 있구나. 난 너 우울한 소설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한테도 굉장히 좀 뭔가 마음의 혁신을 이루는 작업이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답변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울 뻔했어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영혼을 넣어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작가님께서 그 인간에게 품고 있는 감정도 참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천여름 안주에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인간 또한 세상 모든 존재들이 우주 속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지만 인간은 오래전 이탈에 자기들만의 방식을 선택했고 지금이 그 결과라고 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아직 그런 관계를 시초에 가깝게 유지한 채 존재하는 어저기는 아니죠. 정말 글자를 이렇게 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요런 이제 어저기에 대한 이제 수식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시초에 가깝게 유지한 채 존재하는 그런 어저기는 그 인간들을 돌보면서 이제 사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포기하고 비관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간의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작가님한테 과연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 관계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소설로 작가 김금희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내향인이라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서로 낯가리느라고 한참 중국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냉랭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서 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더 인간에 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쉬웠다면 못할 것 같은데 어려워서 그 문제에 천작할 수 있었고 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 소설을 남극을 갔다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남극에 있었는데 그 남극이라는 자연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사실은 되게 가장 위태로운 동물이 인간이거든요. 다른 뭐 펭귄 이런 애들 다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사망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항상 뭉쳐다니고 몰려다녀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천여름 완주를 썼을 때 그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그리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향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듣는 말씀인데 굉장히 뭔가 신선한데요. 네. 네. 그런 말
한 적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비밀이 많답니다. 진짜. 그런 이제 그 우주 속에서 이제 방금도 어저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주 속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저기.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김도훈 배우 목소리를 통해서 어저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목소리가 이제 김도훈의 목소리가 그냥 어저기의 목소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작가님 하신 말씀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저기는 이제 김도훈인데 김도훈은 그런 어저기를 이제 마음속에 품고 이 글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 김도훈이 그래서 그 어저기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지, 뭐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쩌면 뭐 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다르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만약에 그냥 김도훈이었으면 뭐이 시대건 인물이건 상황이건 아니면 뭐 이 극 중의 상황이건 간에 뭔가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되게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이렇게 미개한 존재였나 아니면 뭔가 일이 생긴 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막 자기 반성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뭐 어떻게 나아져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면 어저기는 반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자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어저기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저기를 보면서도 제가 또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뭔가 뭐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기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박정민 대표님한테도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게 뭐 이제 박정민 대표님께서 쓰셨던 뭐 책을 보면서 또 되게 위로가 됐던 순간도 있고 근데 예전에 기억 안 나실 텐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박정민 대표님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으니 덜 받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극복하거나 이겨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약간 저한테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처럼 뭔가 어적이라면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역시 어저기는 제가 하는 것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니 제가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걸 왜 보셨어요? 참.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막 안타까워한 게 있었는데 네. 사나 씨가 네네. 공 닮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되게 소문난 푸바오 러버거든요. 그래서 막 그럼 진짜 말을 하지. 그럼 내가 공으로 표현해줬으면 촬영 안주에 제대로 어저기를 맡길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그 트릭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김도훈이라는 걸출한 배우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예. 네. 근데 저는 그 좋아하는 느낌이었나요? 네. 저는 이분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처음 들어본 얘기여가지고.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진짜 닮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푸바오 닮으셨어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인기 있는 푸바오를. 아무튼 도훈 배우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저는 저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고 되게 강아지 같은 부분이 진짜 있는데도 가끔씩 뭐 이제 제 형이니까 형한테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것들이나 자기 고민들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아마 그냥 어저기 보자마자 도훈이가 떠올랐던 걸 거예요. 아까 뭐 제 농담이었지만 너무나도 저 톤이라든지 저 친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는 상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우 배우한테 또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좀 뭐랄까요 신기했어요 저는 지우 배우가 지우 배우의 현실과 양미의 현실은 되게 달라요. 저는 지우 씨의 부모님도 알지만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어떤 학생이에요. 근데 양미랑은 또 현실이 좀 다르죠. 그런데 둘의 장래 희망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본인이 양미를 바라봤을 때 지율 배우가 양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지 혹은 되려 양미한테 뭔가 배운 게 있을지 그런 지점들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일단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양미의 제일 큰 다른 점은 이제 양미는 좀 부모님이 양미의 꿈을 반대하시는 반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들과 응원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어쩌면 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지원들을. 근데 이제 양미를 보면서 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또 양미에게 해주고 싶은 건 또 되게 조금 친구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친구들 공연 들어주는 거를 되게 잘해가지고 양미를 제 친구로 만들어서 좀 같이 놀기도 하고 좀 차차 이렇게 고민 상담도 같이 해주면서 조금 더 밝은 친구로 좀 됐으면 좀 밝은 아이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잘하는데? 너무 감동.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방금. 그리고 친구들 고민을 잘 들어준다라는 거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도대체 레이어가 몇 겹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세 분께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소설에는 영화가 많이 등장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막 등장하고요. 천매일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로마의 묘도 그렇고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두 배우에게는 어저기와 양미가 좋아했을 법한 영화가 뭐였을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제가 연기한 주무관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수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영업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따져 묻는 그런 역할인데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무슨 영화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범죄도시 같은 거 좋아하겠는데 베테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기빨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쁜 놈들 때려잡는 영화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냥 가벼운 상상을 해봤는데 두 배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기가 어떤 영화 좋아할 것 같은지 양민 어떤 영화 좋아할 것 같은지 그리고 작가님은 이 영화에서 이 소설에서 정말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던 영화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비디오 가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어떤 시네마 키드였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소설에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혹은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혹은 그런 영화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엔 도훈 씨부터 한번. 어적이라면은 실제로 저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 아바타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일리 있어. 계속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거의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아바타에서는 실제로 교감을 하니까 그리고 뭔가 그 영화 속에서 나비족들이 막 I see you 막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그게 뭔가 어저기가 내뱉는 대사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저기가 실제로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본다면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 견주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틀면 막 강아지들이 막 미쳐 날뛰잖아요. 그것처럼 막 어저기도 막 눈 돌아가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문명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바타 틀어주면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자, 양민은 어떤 영화 좋아할 것 같은가요? 양미는 그 빅토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 네네네. 그래서 주인공들이 댄서를 꿈꾸고 그런 것도 학교에서 되게 치어리딩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또 치어리딩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런 동아리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막 되게
공연도 많이 여기저기 불려가가지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양미가 그걸 보면은 또 되게 희망을 찾고 더 열심히 자기의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야, 저 생각지도 못했던 영화들이 나와서 너무 네.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결말 그러니까요. 양미의 삶을 네. 끌어가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작가님은? 저는 모두들 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10대 때 봤던 게 가장 뚜렷하잖아요. 그 뒤로는 뭘 봐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10대 때 본 영화는 이상하게 잊히지 않고 뭔가 계속 창작하는데 레퍼런스로 삼게 되거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뭔가를 쓴다면 그렘린 있잖아요. 저는 그 그렘린 시리즈 중에 걔네가 방송국을 점령한 그 시리즈가 몇 편인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3편인지 4편인지 아무튼 그래서 방송국을 점령해서 뉴욕을 이거 왁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렀던 장면인데 그게 뜬금없이 자주 생각나거든요. 요즘도.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뭔가 소설을 또 쓰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전혀 또 다른 제가 이제 갑자기 그렘린 나와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가님께 드리는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자면 전 천여로만주가 너무 멋진 소설이고 특히 여름에 읽기는 너무 좋은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설은 이제 소설 속에서는 소설은 봄에서 시작해서 한여름을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게 이제 이 소설 속의 이 여름은 사실상 저의 2025년 여름하고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천여름 완주로 이 여름이 기억될 것 같거든요, 평생.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작가님께 천여름 완주 그리고 뭐 열매의 여름 혹은 작가님의 여름이 과연 어떻게 이 천여름 완주의 여름이 기억이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소설에 보면 양미랑 어적이랑 열매랑 같이 이제 분봉을 하러 벌통이 있는 언덕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천여름 완주, 오늘의 우리의 완주행이 7월이고 봄에 시작한 완주행이 물론 계속 책은 사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일당한테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요 며칠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치 그 벌떼 사이에서 서 있었던 열매와 같았던 시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만난 적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텐션을 가지신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또 각각의 배우분들의 팬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 저라는 작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평소에 만나보던 독자분들하고 텐션이 좀 달랐고 어떤 경험하는 게 되게 많이 달랐고 하시는 말씀도 다르고 굉장히 씩씩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운찬 어떤 벌떼들에게 이렇게 시사여 있었던 어떤 여름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그때의 열매처럼 약간 몸을 빼서 이렇게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결국엔 그 다음 장에 어떤 어저기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정말 기억할 만한 여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사랑 주고 계시지만 저는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책을 더 팔기 위해서 이런 거겠지만은 뭐 떠나서 사실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 소설에서 구현해내신 적어주신 정말 그 모든 공감각적 문장들 이 문장들이 이 계절을 나는 데 있어서 정말 작게나마라도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읽은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배우님들 사실 얼떨결에 이분들 녹음 끌려오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사실 토크까지. 너무 제가 미안하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얼떨결이지만 저희 너무 고맙죠. 너무 힘이 되고요.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민망해서 제가 물어보기를 주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자리가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작업이 배우로서 이 두 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저는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듣는 분들이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배우들한테도 어떤 의미로 남는지가 저희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소감 혹은 이 작업의 의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뭐 얼떨결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약간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목적이 늘 있더라고요. 그게 필요해야 움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욕심이 엄청 막 과해지는 순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박 대표님께서 먼저 이거를 제안해 주셨을 때 뭔가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때는 저를 위한 목적보다는 뭔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듣는 소설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니까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이 오디오북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이걸 들어보는데 뭔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였었고 저도 이 결과물들을 보는데 되게 작게나마 보탬이 됐겠지만 되게 너무 뿌듯하고 돈 주고는 사지 못할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가장 또 애정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생겼다는 점에서 또 되게 의미가 깊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떨결에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거 약속했다. 네. 여기 지금 300명한테 아주 진짜 진심으로 되게 작은 역할이어도 되니까 알았어. 네, 뭐 고맙습니다. 10분짜리여도 뭐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그래도 큰 지원군 하나 이렇게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지유 씨는 저는 이제 되게 처음 해보는 오디오북인데 좀 뭐랄까 왜 갑자기 왜 마지막에 또 떨어? 왜 그래? 잠시만요. 오디오북인데 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좀 평소에 안 해봤던 연기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연기를 하는 방법 그거를 좀 다시 조금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다. 그래.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얼떨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양미라는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서 저도 얼떨결에 한번 알겠습니다. 네. 갈 때 저희 우리 이사님하고 계약서 쓰고 가. 지장 찍어놓고 가야 지금 알겠죠? 이사님은 없으시잖아요. 저 이사님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아니 요즘 되게 바쁘셔가지고. 저보다 더 바빠요. 예. 아무튼 이 두 분께서 또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들이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좀 돼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저희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어서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예. 네, 초록색 옷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북토크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책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책으로 읽으면 이제 독자들이 이 캐릭터를 각자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읽고 나서 오디오북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 양미 캐릭터는 제가 상상했던 거랑 되게 싱크로율이 높았고 어정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상상했던 캐릭터랑 싱크로율이 되게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왜냐면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작 소설이 영화화되는 거는 사실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서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작가님도 이렇게 저처럼 내가 이걸 쓸 때의 캐릭터와 이걸 연기하는 사람과의 싱크로율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원래 처음엔 했었는데, 이제 북토크를 쭉 듣고 나니까 그렇게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책으로만 읽었을 때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이었는데 오디오북으로 들으니까 어떤 작가님의 소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작품, 그냥 천년의 완주라는 하나의 작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대표님이나 작가님이나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책이 지금까지 뭐 쓰셨던 책들이나, 아니면은 대표님도 에세이를 쓰셨으니까 내가 썼던 책들이나 내가 연기했던 어떤 다른 작품들과 이렇게 쭉 필모그래피를 보고서 생각했을 때 개개인에게 좀 어떻게 다른 지점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가님께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이런 똑같은 프로젝트가 또 제안이 된다고 하면 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이거 놀란 게, 쓸 때는 인물들이 달라도 결국 제 목소리거든요. 이장님이 나오든 아니면 정혜라가 나오든 어저기가 나오든 양미든 제 안에 걸 끄집어내서 이제 들으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못 느꼈는데, 제 안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김도훈도 있고 지율도 있고 뭐 이 주무관님 박 대표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라면서, 나 다중인격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약간 처음에서 했고요. 이렇게 우글거리는 인물들이 들어있다니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싱크로율을 뭐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오디오북으로 만들겠다는 건 별로 실감이 없었어요. 세상에 없는 오디오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 목소리랑은 다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펼쳐놓는 배우들의 연기가 그냥 다 경탄스럽고 경이롭고 그런 경험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서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하시니까 이 두 분이 나오시면 제가 한번 하나 더 쓸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막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다 섭외를 이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서, 이런 역할은 이 배우가 이렇게 읽어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읽어줄 것 같아서 이제 섭외를 제가 드렸고 다 이제 찾아와 주신 거라서 이게 이렇게 뭔가 좀 싱크로율이 다르네 뭐 하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그 배우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이 두 배우를 포함해서 참여해주신 거의 거의 20명에 가까운 배우들에게 개인적으로 리스펙이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배우분들은 질문하셔도 돼요. 저도 평소에도 뭐 그런 것들이 뭐 있었냐, 뭐 이런 질문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네 명은 다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한번 정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 이렇게 네. 저는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요. 제가 원래 여름이라는 계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여름 완주를 읽고 너무 여름을 되게 예쁘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또 여름을 느끼려고 또 이렇게 시골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벼운 질문인데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계절? 그리고 그 배우도 좋아하시는 계절,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계절? 궁금하네요. 어떤 계절 좋아하십니까? 도훈 씨부터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옷이 가볍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막
좀 여름에 좀 땀 흘리면서 다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제 촬영하고 연기할 때는 여름이 너무 싫지만 그 외에 김도우로서는 여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저는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그 가을에 뭐라 해야 되지? 좀 해가 쨍쨍한데 덥지 않고 또 되게 날씨가 선선해서 막 그냥 기분이 또 좋고 뽀송뽀송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좀 몸이 냉한 편이라서 여름을 실제로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장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때로는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술 취해서 누워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해요. 집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렇게 했을 때 그나마 가장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계절이 여름이라서 그런 면에서도 좀 여름을 좋아합니다. 네, 밖에 있어도 되는 계절. 역시 작가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 거기까지 가시는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봄 좋아합니다. 왜냐면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요. 근데 뭐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가을은 곧 추워지니까 싫고, 겨울은 추우니까 싫고, 봄이 제일 추위랑 멀잖아요. 예, 다가올 추위요. 그래서 봄을 좋아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울 배우가 한번 앞줄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게 보통 장애인을 위한 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소설 주인공들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가족분들이 주인공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 나오는 장애인을 위한 소설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서 이 책을 가장 뜻깊게 읽었는데 왜 작가님이 이 소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왜 장애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저한테는 열매는 좀 능소화 같았거든요. 이렇게 해가 내리쬐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장마가 있어도 끝까지 여름을 끝까지 완주하는 꽃이 능소화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열매가 능소화 같았는데 작가님에게 열매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많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목도 있을 것이고 모자란 출판사가 앞으로 듣는 소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숙제를 저한테 떠넘겼다라는 느낌이었어요. 화가 나 있으셨군요. 그래서 가방을 던지면서 카페에 들어가. 그냥 대사만 많으면 된다. 진짜 이렇게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걸렸다. 이렇게 실제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거 쓰면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이런 소설을 썼어? 이걸 쓸 때 너 인생에서 제 친구가 보기에 너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잖아.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이걸 이제 완성을 할 때. 그래서 어느덧 쓰는 가운데서는 저 역시 약간의 뭐 불편이나 결손이 있는 그런 분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 같은 걸 항상 항시적으로 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 천년의 완주의 열매랑 같이 팔짱을 끼고 달린 거예요. 기다리니까 또 자꾸 독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감했을 때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일단 완주를 했다는 걸 완전히 안도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일어서고 싶어서 이 소설을 이렇게 썼구나.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작년에 여러 가지로 없었다면 오히려 완성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보편적인 소설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네. 언제 다 줄 수 있냐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늘 제한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서는 있었어요. 독촉하는 건 아니다. 아, 네. 작가님 독촉하는 건 아닌데. 네, 궁금하다. 그냥 네네, 궁금하다. 그냥 궁금하다. 네.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도훈 씨가 한번 좀. 네, 여기 제 정면에 앉아 계신 네이비색 남성분. 네. 아, 그 쉽지 않은데 남성 관객분들 이렇게 여기 계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녀매가 성우임에도 목소리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가 좀 상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목소리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의 운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작가님께서 담고 싶은 더 깊은 다른 상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결손,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결손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었고, 또 이게 오디오북이다 보니까 성우나 아니면 정혜라 같은 배우, 또 마스크의 짐 캐리 같은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 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바람은 그 녹음하러 오시는 배우분들도 이걸 녹음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와 연결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오디오북이라는 게 저한테 또 하나의 뭔가 레퍼런스로 작동을 해서 구상을 해냈습니다. 네. 대표님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또 한번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저 이거에 약간 지금 꽂혀있나봐요. 저 가운데 네, 독자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시선이 자꾸 그렇게 가네요. 네. 네, 먼저 북토크 오늘 너무 잘 들었고 네, 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책을 처음 딱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도훈 배우님처럼 어저기가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정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저기를 도대체 왜 죽이셨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장면이 그 구덩이 속에 그 열매와의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었기도 하고 자연과 교감을 하는 장면이었기도 했어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적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제 저는 이제 뭐 진실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슬 같은 걸 묻는다든가 그런 좀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그런 탈규범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어저기가 죽음으로써 그런 특성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그 작가님께서 책을 쓰실 때 그냥 처음부터 어저기의 죽음을 이제 결정을 해 놓으시고 책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책을 이제 써 내려가시다가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게 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뭐 배경 묘사라든지 뭐 전나무 숲에서 안개라든지 그런 공감각적인 표현에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아서 진짜 한 3번씩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영감을 받으시고 적으시는 건지 아니면 남겨놓고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지 적으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저기는 죽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고요. 다시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해피엔딩으로 썼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었거나 모호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해석의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가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해서 사실 내가 생각했니까 내게 익숙한 해피엔딩의 형식이 아닌 것 뿐이지 저는 손열매가 성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회복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상처받으면서 자기 인생 또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저는 너무 큰 희망 같은 걸 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저기에게 받은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런 것도 있죠. 마지막에 그 표현이 전 너무 좋은데 익숙한 손길이 열매를 팔을 붙잡았다 두드렸다 같은 거에
그게 저는 어저기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기는 왜 내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아무튼 열매 옆에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열매 옆에서 그게 어떤 존재든 혹은 열매의 마음으로든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열매 옆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오디오북을 들을 때 특히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잘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유효함과 유효하지 않음 막 이런 것까지 소리로 다 표현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깨알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뭐 안개가 내려앉고 통나무가 부르되고 거기에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디오북으로 만드는 동안에 그게 혹시 텍스트가 달라졌을지 몰라서 오디오북 텍스트를 확인했을 때 그 중에서 2줄이 빨갛게 줄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버한다라는 뜻인가 보다. 우리 대표가 이 표현이 좀 오버다라고 생각을.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또 그러면 내가 너무 열거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또 너무 뭔가 끼를 부리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지웠어요. 이게 대표의 의견이면 따라야지 않아서 2개를 지웠는데 그 다음에 교정지가 나왔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게 복구됐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없어질 뻔한 그 열거 중에서 2개가 그런 문장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 그러시네요. 네, 그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네. 사연이 좀 있고, 그거는 그 순간 쓰는 순간에 떠오르는 거고 비워두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작가는 주로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 보이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짜 짧은 질문 딱 하나만 더 받을게요. 지율이가 진짜 짧은 질문 하실 것 같은 분을 불러주세요. 파란색 안만 입고 이렇게 하고. 네, 저 인형 들고 계시는 분. 네네네. 진짜 짧은 질문인데, 그 배우님들 볼 기회가 없으니까 배우님 2분한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듣는 소설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런 뭔가 경험이 이런 게 없었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대표님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귀신같이 선택했네요, 지금이. 그거 왜 얘기해요? 쓱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장면이 이제 열매와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회상하는 장면. 오디오북으로 들어보니까 또 그 회상하는 그 톤도 약간 조금 이렇게 바꿔서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들었을 때 되게 좋았는데, 뭔가 열매는 계속 자신을 난 시절이야 하는데 유일하게 언제나 열매의 편이 되어주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소설을 또 참여하게 된다면 범아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고 그냥 출연료가 필요한 거야? 아니. 출연료 말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박정민 배우님께서 제가 하는 작품에 특별 출연을. 아니 나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작품에 감독님이 원해야 하는 거지. 아니 모두의 생각이 맞을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예. 지율 씨는? 저는 양미가 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이제 뭐 고수미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줬고 아직 못 받았고 그 얘기하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동창들이 그럼 고수미가 죽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서 양미가 열매가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 그 대사가 너무 속이 시원했어가지고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 술 먹으면서 하는 대사는 마음에 뭔가 불이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불이 있어. 지금 느꼈어요. 정말 오늘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네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 받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돈 받을 거냐고. 다른 거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주시면 언제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조용히 여쭤볼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 순서도 마치고 저희 끝인사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정말 죄송하지만 사인회는 저희가 못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사인회들을 좀 하는데 저희가 좀 밤도 늦었고 너무 죄송스럽지만 사인회는 못할 것 같고요. 인사 이제 하시고 배우분들과 작가님 먼저 퇴장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제가 여기서 그 럭키드로우 행사를 할 거예요. 그 시간은 좀 저희 앉아서 같이 저와 함께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저와 함께 시간 나누시고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선 그러면 작가님 먼저 작가님부터 저희 끝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금요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디오북에 참여해서 어저기를 정말 살아있는 인물처럼 표현해주신 김도훈 배우님, 그리고 양미의 당찬 모습을 잘 구현해주신 우리 지울 배우님,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뼈를 갈아서 만들어주신 우리 박정민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덕분에 천년의 완주가 여러분께 닿은 이 여름을 기적 같은 날들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일단 이런 북토크에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과 또 이렇게 맛있는 배우분이랑 이렇게 이 찬여름 원주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올 여름이 굉장히 이제 찬여름 원주로 되게 뜻깊은 여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양미처럼 좀 제 꿈을 위해 많이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오글거려서 어저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약간 이러면서 들었어요. 근데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꽤 괜찮은 어저기였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열매처럼 뭔가 이렇게 환기가 필요하실 때 참여름 완주를 또 꺼내서 들여다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이제 저희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